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니고 참고할 사항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좋은 기사들, 재미난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존 메가피가 먼저 알트코인 시대 끝났다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알트코인이 반등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피터 브란트라는 우리 베테랑 투자자가 있습니다. 베테랑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도 알트가 동참하길 기대하지만 그들은 실망할 것이다. 이는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2001년, 2002년 기술주 붕괴 이후 많은 알트닷컴들이 파산한 바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비트코인 옹호로이자 유명한 이제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존 메가피가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인 이 피터 브란트의 말에 의의를 제기한 거죠. 보면은 재미있어요. 그 존 메가피가 이야기하는 거는 피터 브란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제 그림을 올렸어요. 이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한 거죠. 근데 피터 브란트는 알트코인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지식은 석기 시대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의 원시인 얼굴에 이 피터 브란트의 얼굴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쓰이겠지만 각각의 거래는 양 당사자들이 그들의 지갑 안을 항상 볼 수 있게 한다. 만약 은행들이 이렇게 했다면 당신은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인에는 이런 결함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은 이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을 이제 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프라이버시 코인을 그 존 메가피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버시 코인이 익명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이는 수많은 알트코인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난 건데요. 지금 그 알트코인의 쓰임새, 그러니까 알트코인 중에 이제 그 특별한 게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익명성 코인, 그런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에 대한 내역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있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더리움도 중요한 코인 중에 또 하나이고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끝났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한 거고, 피터 브란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만 이제 살아남는다. 99%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만이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1%의 생존하는 코인이 무엇이냐인 거예요. 근데 피터 브란트도 그 부분에서 그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네로나 그리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터 브란트도 이런 코인들이 알트코인들 전부 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이제 살아남은 것이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1%니까 지금 있는 코인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거기에 정말 1%그 가능성이 있는 1%의 알트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트코인들 많이 또 사라질 가능성이 저도 있어 보여요. 정말 불필요한 알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진짜 중요한 알트코인들만
그 골라내시는 눈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알트코인들이 살아남는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들,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가는 흐름들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네로가 근데 아까 언급을 했는데 모네로가 상승이 많이 나왔죠? 반등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나왔던 게 트론 뭐였죠? 트론하고 그다음에 BTT, 그다음에 이더리움, 여기 이제 반등이 나왔고 모네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알트코인들이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코인들, 그 알트코인들 이렇게 언급만 했다고 해서 이걸 추천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코인들의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요거를 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매수 추천이나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을 그냥 방송에서 언급만 했다고 무조건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네가 추천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에는 꼭 이거는 알트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걸 그 참고사항으로 지금 차트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 모네로도 그렇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꺾이지만 않는다면 참 좋겠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그 하락으로 이제 전환되면은 알트코인에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은.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도 좋다고는 보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막 10%, 20%, 30%막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리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라가르드 신임 ECB 총재, 유럽 중앙은행이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에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임명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의 환영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IMF 총재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분이 갑자기 ECB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돼버렸어요. 이분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건지, 인맥이 좋으신 건지, 업계에서 꽤 그 부분이 인정을 받나 봐요. 아니면은 그런 뒤에서 배경이 좋으시던지. 그래서 지금 22 총재로 임명이 되셨고, IMF 총재에서. 그래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신임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오냐면 과거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내용들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11월 1일에 마리오 드라기 ECB 이제 총재의 뒤를 이을 크리스틴 라가르드 라가르드는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 맞다라고 전하고 있고, 라가르드는 이미 이제 리플이나 그 JP모건의 JPM 코인 같은 토큰뿐 아니라 중앙은행 발행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력한 바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이 리플과도 연관성이 있고 지금 이분이 이제 22 총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에서 또 암호화폐에 대한 방향이 이제 시선이 많이 바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긍정적인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근데 과거에 이제 드라기 총재, 지금 전 총재죠. ECB에. 이분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었어요. 암호화폐 통화가 매우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규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신임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임명이 된다면 유럽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제 유럽 쪽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들이 이제 보여질 것 같고 그러자마자 지금 다른 기사들이 또 나왔는데 ECB 위원 중 한 명이 금융당국이 리브라 출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대응이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에 맞서서 규제 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22에서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 지금 친암호화폐 인사가 이제 22 총재로 임명이 되면서 22에서도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그 준비를 빠르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크립토미스트가 최근에 이제 계속적 분석을 한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패턴들이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페넌트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패턴을 하고 있어요. 삼각으로. 그래서 이 패턴들이 비슷하게 이제 한 세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우선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고요. 가격이 수렴하고 있고 삼각형으로 그리고 라이트코인과 네오도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오코인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 그래서 모아지고 있죠. 가격이 이렇게 모아지면 한쪽으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상단으로 튀길지 하단으로 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알트코인의 분위기로서는 상단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확률이 그렇다는 거고 만약 비트코인이 하단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알트코인도 따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트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은 또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가격상으로 지금은 이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더 크립토미스트는.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지금 가격이 모아지는 과정들에 있고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RSI도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모아지고 RSI도 이렇게 모아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데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라이트코인도 여기에서 가격이 모아지고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건데 보통은 이렇게 모아지면 이제 상단으로 갈 확률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블리시 트레이드 아이디어라고 해야 있는데 이 사토시 플리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 이분도 똑같이 보고 있죠.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수렴을 하고 있고 블리시 트레이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리시냐 베어리시냐 그러니까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요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건데 60대 40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60%가 확률이 있고 하단으로 40%의 확률이 있다. 하단으로 향할 확률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셋업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디를 가든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알트코인들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는 것 같아요. 이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만약 그 브레이크아웃 된다,
요게 이제 깨지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50대 50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50, 알트코인 50%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75에서 25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75%, 그다음에 알트코인 25% 비중을 두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비중이 이제 50대 50으로 바뀐다라는 건 알트코인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뭐 비중을 높인다는 건 이제 알트코인으로 조금 더 이제 넘어가는 걸로 이분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더리움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코인 갈아타야 되나요? 지금 코인 팔고 다른 이더리움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인을 사고 팔고 하시는 과정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는 아직, 어, 트레이딩이나 이게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의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 트레이딩을 이렇게 방송에서 이거 강세로 지금 전환 중입니다라고 언급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에서 언급한 코인들을 다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방송에서 언급한 코인들이나 보여지는 것들은 그러면 비트코인도 다 사셨어야죠. 비트코인도 사야 되고 알트코인도 사야 되고 알트코인 뭐 살 게 한두 가지나요? 지금 언급한 것들 다 사야 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코인들은 지금 각자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사고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고 파는 타이밍을 맞춰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 투자 방식은 그냥 장기적인 투자 방식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초보자분들은 항상 먼저 제가 공부를 먼저 하시고 코인 투자는 그 다음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 안 하시고 투자하시면 이렇게 그 항상 흔들리실 거예요. 갑자기 내가 산 코인이 안 가고 다른 코인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고 있는 코인 사시겠죠? 이제 가는 막 코인, 움직여서 막 상승하고 있는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잡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막 흔들려서 막 떨어지기 조정 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잘못 샀다 하고 그때 또 파시겠죠. 근데 오히려 팔았던 코인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으로써 코인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도 계속 줄어들죠. 오히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시거나 뭔가를 하시고 싶으시면 우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정말 괜찮은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그냥 장기적으로 최소 몇 년을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분산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투자하실 때 여러 가지를 좀 분산해서 좋은 코인들을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도 뭐 들고 있으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알트코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근데 좀 시가총액이 높은 게 좋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그 좀 높은 코인들 그런 코인들을 나눠서 분산해서 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니고 이거를 내가 사고 팔아야겠다.
트레이딩을 해서 잠깐 내가 수익이 나게 수익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트레이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추세적인 부분이 이제 어떻게 가고 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다. 앞으로 코인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지금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거나 바로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런데 저는 오래 가면 갈수록 코인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하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반적인 그 시장 상황, 지금의 매수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정말 좋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하거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시게 될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 그래서 그분들은 좀 분산해서 여러분들 여유 자금으로 정말 여유 자금으로 그냥 장기적으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오래 들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투자 하실 때 좀 전략을 세우셔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좀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이 코인들 내가 들고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팔아야 될까? 요것들도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사고팔고를 자주 하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아직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절대 트레이딩 함부로 하시면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기 투자 그냥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속편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초보 투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뭐 좀 고수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좀 걱정이 돼서 길게 좀 주저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요. 방송에서 언급해드리는 거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투자 조언이 아니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